이번에 24절기 톡의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맡게 된 카야라고 합니다. 저의 이번 발표 제목은 하이 그린 에일리언인데요.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 너무 떨려요. 근데 일단 간략한 저의 소개를 하면 저는 본명은 이미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회사에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주소로 놀러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저희 24절기 톡의 짧은 전통인 24절기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저는 소만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소만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작은 만 작게 찼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뜻과 진짜로? 비슷하게 잘 알고 있는 거 맞아.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성장에 가득 찬다라는 뜻을 소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의 발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햇빛이지만 그래도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발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24절기 톡의 공지를 보셨으면 제 발표 주제가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을 읽은 디자이너의 시점이란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제목을 안녕 초록 외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안녕 초록 외계인이 갑자기 왜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초록 외계인이 누구일까요? 저희요. 맞아요. 비전공 정상이다. 외계인이다. 앞에 보여드린 책의 저자는 개발자를 초록 외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비전공자가 느끼는 개발자에 대한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초록 외계인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나머지 책을 읽었는데요. 아무래도 외계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저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 외계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비전공자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개발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이 대부분의 사람들 92.1%의 사람이 무려 커뮤니케이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IT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다양한 통계들을 찾다가 재미있는 통계를 발견했는데요. 과연 이 통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일까요? 왜 개발자가 1등이야? 누가 조사한 거죠? 교수가 있네요. 네, 누구를 대상으로 한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대학생. 그러게.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신입사원. 근데 교수가 왜 들어가 있을까? 정답은 바로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가장 대화하기 힘든 인물 1위가 개발자예요. 진짜 이해가 안 돼. 결국에는 개발자끼리도 서로 소통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개발자와 소통하는 게 저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유혈 사태를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런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많은 분야와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개발자와 소통하면서 고통받았던 기억과 그리고 제가 반성했던 기억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고통받는 디자이너 탑3를 제가 뽑았는데요. 이걸 맞추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네. 어떤? 만 넘겨주세요. 저 알아요. 뭐죠? 아닌데 이거 개발자랑 소통하는 얘기죠. 맞아요. 개발자가 아니어도 돼요. 기획자나 또 다른. 있어요. 뭐죠? 이렇게 화하고 슝해서 좀 잘 이렇게 약간 나왔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조금 모자르다. 약간 2% 모자르다. 이거. 정답. 알잘딱한 뜻으로 해주세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거 안 돼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3개니까 이제. 그러면 네. 기한이 바뀐 경우. 저 그거 있어요. 개발자랑 소통할 때 개발자한테 그 디자인을 보여줬는데 무작정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원했던 정답이 거의 다 나왔어요. 일단 추상적인 표현을 했던 사람. 이제 두도가 맞추셨으니까 이거 선물 드릴게요. 오, 근데 못 먹잖아.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무관심. 아 이거 안 돼요 말하신 분 누구죠? 주머니에서 자꾸 나와. 이거 맞아요. 안 배워줘요. 아, 네. 그 다음에 불친절한 소통은 약간 잭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부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알잘딱한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런 화법들은 디자이너들을 너무 열받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디자이너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는 글 보이세요? 충분히 한 것 같으신가요? 어디요?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좋은데요? 너무 좋다. 이건 번호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우린 디자이너 필요 없어, 디자인 필요 없어 라는 저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소통은 결국에는 앞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결과를 저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상적인 표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모든 다른 경험과 다른 생활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빠가 기획자라고 예를 들면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디자이너가 저렇게 해달라는 거구나 해서 저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개발자는 기획자랑 디자이너가 저런 걸 원하는구나 하고 하늘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이컵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함수로 올라가. 가장 큰 문제는 기획자는 사용자에게 저만큼의 정보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개발자는 저만큼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주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너무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해결점을 찾자면 좀 더 정량화된 용어를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개발자랑 대화할 때는 숫자로 얘기합시다. 숫자로 정량화된 걸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디자이너에게는 이상하게만큼 감성적인 대화를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별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대화는 디자이너에게 좋은 피드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에게도 1픽셀 말씀하신 것처럼 1픽셀만 옮겨주세요. 1픽셀만 위로 해주세요. 다른 레퍼런스에서 20픽셀 정도가 상단에 위치하나요? 라고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피드백들의 장점은 다른 파트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디자인의 침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단순한 디자인을 해주세요 라는 거는 디자이너에게는 내가 생각한 단순함은 이런 건데 너가 생각한 단순함이 내가 생각한 단순함을 너무 침범했어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화의 방식보다는 좀 더 정량화된 방식을 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글은 15년 동안 개발을 하신 개발자분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이 개발자분이 많은 개발자와 디자이너와 일을 했었는데 좀 디자인에 무관심한 개발자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디자이너와의 충돌이 엄청 많다고 느끼셨대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디자인에 관심이 없으니까 난 개발만 잘하면 돼, 개발만 잘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퀄리티가 높은 시안이 왔을 때 개발적으로 무리가 있거나 아니면 개발을 했을 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이제 자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디자이너는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면 오히려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낮은 퀄리티의 작업물을 개발자에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퀄리티가 낮은 시안은 당장은 빠르게 구현되고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서비스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힘들 수도 있지만 해볼게요 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디자이너에게 열정에 기름을 붓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친절한 소통입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대화에서 문제점이 뭘까요? 왜 그런지 얘기 안 해줬어요. 설명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디자이너도 잘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냐고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네. 개발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네. 설명을 알아듣는 수준에서 설명하기가 진짜 네. 어려워요. 아,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보시면 이 파일은 뭐 어떻게 해서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디자이너는 그 구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이 대화에 있는 디자이너는. 그래서 그냥 그럼 땅 파일로 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파일을 넘겨드렸는데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갑자기 뜬금없는 답장을 받게 돼요. 그러면 디자이너는 물음표가 뜨는 거죠. 너가 원한 대로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발자가 업무가 많고 힘들지만 좀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지만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표를 사용한다든지 좀 더 일반적인 사람 청자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배려해서 대화를 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불친절한 소통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고객이 찾아와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PM은 고객 요구를 또 잘못 이해했어요. 저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저거를 이제 실무진한테 전달을 해요. 근데 실무진은 또 잘못 이해를 해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설계를 시작합니다. 근데 실무진은 마법사가 아니에요. 저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잭이랑 먼데이는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러 가서 또 멀쩡한 아이를 들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저렇게 매달아 놓고 이제 그 결과물을 가져가요. 그러면 저희가 중간 과정은 꼭 들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회의를 이제 발표를 마쳐요. 그러고 가져간 중간 결과물이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래도 중간 결과물이 처음 요구사항이랑 제일 비슷하긴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도 이제 뭐로 가든 도로라도 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완벽한 좋은 경험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불친절한 소통을 좀 기피하고 친절한 소통은 서로의 그런 업무를 위해서도 있지만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업무를 하느라 바쁘고 지쳐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제 발표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다른 파트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면서 소통하길 바라면서 이렇게 그랜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많은 불만 사항과 겪었던 고충들을 얘기했으니까 조금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디자이너가 기초적인 지식 공부가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는 디자이너는 그냥 디자인만 잘하면 되지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저는 좀 친절하고 배려 있는 개발자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좀 더 이분들의 대화를 많이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공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둘 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행 방법은 용어의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에 보이시는 예시는 이제 샐러드 뱅크에서 이제 예시를 들었던 사례인데요. 이제 다이얼로그 UI가 뜨면 좋겠어요 라고 기획자가 말해요. 근데 디자이너가 팝업해달라는 건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개발자가 알럿 해드리면 되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결론적으로. 저는 이 과정에서 세 개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의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모든 세상에 있는 개발자와 디자이너와 기획자의 용어를 통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회사 안에서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 개발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디자이너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통일 언어나 아니면 컬러 아니면 디자인적인 부분을 통일하고 전달을 해드리는 게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문제점들은 적극적인 자세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파트들은 좀 벽을 쌓는 것 같아요. 나는 저 파트와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
몰라도 돼.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벽을 허물고 언제든지 넘어가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외여행 갔을 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즐겁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서로의 분야를 조금씩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업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언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임스 캐시 페니라는 사업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거의 120년을 유지하는 백화점을 만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효과적인 경청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은 사업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목표는 잘 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이 서비스가 잘 되고 싶은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안녕 외계인을 외치며 오늘의 발표를 오프해 보겠습니다. 안녕!